참 그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제일 아쉬운 것은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한강 버스에 타고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열흘 정도의 운행을 통해서 몇 번 나타났던 그런 그 기계적인 결함, 전기적인 결함 이런 것들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한 대 운행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 직후에 그날 저녁 때 제가 한강본부장을 통해서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운항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운항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여론으로부터의 중압감이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담을 뒤로 하고 허심탄회하게 전문가로서의 그러니까 선장님이나 엔지니어들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가감없이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운행을 중지하고 종합적인 정비를 하는 기간을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견을 내주신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아마 그 의견을 수렴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그렇다면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가 있었고 적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날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점검도 하고 안정화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조금 한 달 정도 지연되더라도 이게 뭐 1, 2년 운항하고 말 게 아닌 이상 이번 기회에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운항을 탑승을 계획하시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한강 수상 버스가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교통 체증이 없어서 빠르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도 안 걸린다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측을 잘못한 탓에 실제로는 1시간이 훌쩍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도입하겠다고 한 한강 수상버스입니다. 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5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습니다. 배가 적어도 최대 20노트로 가야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보다 시간의 면에서나 편의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런데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배속도가 15.6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잠실에서 마곡까지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좀 더 빠른 배를 만들고 있지만 모두 20노트에 미치지 못합니다. 20노트로 달리는 배를 도입해도 시가 홍보한 54분은 불가능합니다. 람사르 습지인 밤섬을 지날 때는 선박 속도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7개나 되는 한강다리 아래를 지날 때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단 적어도 20-30분은 느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민이 출퇴근용으로 쓰겠는가?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제2의 유람선이 될 거 아니냐. 시는 이제 와서 한강버스는 소요 시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며 지옥철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700억 원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사과하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엄청 망신스럽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렇게 한 건 다행스러운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썼는데 읽는 분들은 잘했다 이렇게 읽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5시장이 한강 개발에 집중하는 건 MB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은 이명박의 컴플렉스 덩어리예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과 대중교통 사업인 버스 중앙차로제를 성공시키고 그걸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커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눈에 띄는 거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러면서 대중교통으로 한강버스를 도입할 게 아니라 마을버스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대중교통인 마을버스가 지금 이제 사달이 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환승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적자 노선들이 한 20 몇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되게 허술하게 하나의 치적 사업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겉으로 럭셔리하게 드러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시민들의 어떤 불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는 않고 아울러 한강버스 사업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이상한 계약도 많다. 이거 특혜 아니냐.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업체가 배 한 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 아니에요. 그래요? 거기에 선수금을 210억을 먼저 덜컥 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강버스 운행 열흘 만에 고장이 잇따르면서 운행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시민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10월 말까지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안정화를 위한 시범 운항에 들어갑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달릴수록 손해라면서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 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뒤 마을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환승 할인 제도 덕분에 마을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승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환승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140개 협의체인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내는 요금은 기본 요금이 비싼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요금 정산 구조가 불리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을버스는 환승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4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전년보다 50억 원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마을버스가 40분에 한 대 다닌다. 이런 문제 심각하거든요. 정시성 이런 것만 잘 맞추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체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타면 1,550원만 내면 되지만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면 1,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교통비라도 환승이 돼서 조금 저렴하게 살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언덕 위나 좁은 골목을 다니는 교통 약자들의 발이기도 합니다. 언덕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다 서민이니까 이 꼭대기 살지. 저는 반대.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은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서울 마을버스 환승 할인 혜택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어젯밤 서울 마을버스 조합과 운송 서비스 개선 합의문을 체결하면서입니다. 140개 마을버스의 협의체인 서울 마을버스 조합은 당초 내년부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본 요금이 비싼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요금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보니 마을버스는 환승객이 많아질수록 적자가 커져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마을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2만 4천 원 정도 많은 51만 457원으로 올리고 운행률이 높아지거나 신규 기사를 채용하면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버스 조합은 운송 서비스 개선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 너무 긴 배차 간격이나 정시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일상의 주요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이번 합의가 마을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